여러분은 나에게 소니 브라비아 호 리뷰를 요청했고 드디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이제 이 텔레비전에 대한 일은 시르 시리즈나 Q 시리즈만큼 고급은 아니지만 X 큐벌의 대체입니다. 이제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 텔레비전은 X91보다 낫나요? 글쎄, 불행하게도 나는 더 이상 비교를 할 스튜디오에 그 TV가 없지만 나는 온라인에서 몇 가지 리뷰를 보고 나는 그것이 혼합된 가방이라고 추측한다. 이 모델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익스빌리 화질로 멀리 성능할 수도 있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미니 지도되었고 그것은 소니가 거기에 내놓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상자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메뉴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최고의 사진을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정 비디오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위에 이 스티로포스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해 볼게요. 아주 잘 포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작은 판지 삽입물들과 같습니다. 위쪽에 발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발이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훌륭한 품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텔레비전을 어떻게 조합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지 구성품은 전원 코드, 리모컨, 배터리,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텔레비전은 전체에 배열이 있는 로컬 데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판지 조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플라스틱 탭을 써 상자를 재사용했지만 이제는 작은 벨트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텔레비전의 포장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 스타일로포스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측면 조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 텔레비전은 꽤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소니는 일반적으로 화면 표면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게 평균 65인치보다 무거워서 이걸 들어올릴 수 있을지 봅시다. 그것은 상당히 무거워서 보통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뒤를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전원 코드 입력이 있고 여기에는 입력이 있으며 이것은 USB와 광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스피커 입력이 있어 사운드배 연결 가능합니다. 당신은 260AX HDMI2 HDMI 2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122GCX A-LAN 연결과 ARC 232 포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SC3.5 OTV 튜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각 측면에 있고 기본 포트가 중앙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오면 작은 버튼을 누르면 기본 메뉴를 찾을 수 있고 바로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프리 음성 명령 마이크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속으로 만든 발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여기 몇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TV를 더 높이고 싶다면 이 나사를 다른 설정으로 바꾸면 TV에 쉽게 들어갑니다. TV의 옆에 있는 작은 슬롯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장된 스피커에서 서라운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S-센터 채널을 지원하는 소니 사운드바와 함께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이 작은 플라스틱을 뽑아서 화면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켜서 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니 TV는 포장이 훌륭하지만 상자에 다시 넣는 건 어렵습니다. 필요시 어렵긴 합니다. 설치 후 실행될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 기대됐습니다. 사진 품질이 좋을 겁니다. 이 영상은 설정을 전부 다룰 예정이라 길어질 겁니다. 나중에 보정 비디오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비디오의 마지막에 우리는 사용 가능한 크기, 가격 및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야각이 궁금하다면 이 65인치 TV를 옆에서 확인해 보세요. 휴대용 장비로 녹화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AV8 패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색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소니 브라비아 호의 시야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눈부시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내가 흰색 셔츠를 입고 있고 내가 주위를 움직일 때 볼 수 있지만 그 위에 눈부신 방지 코팅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내 손에 이 손전등이 있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빛을 반사할 것이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이 이 TV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방에 창문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텔레비전은 모든 게이머들에게 매트한 마무리를 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눈부신 빛을 발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PS5와 엑스박스의 텔레비전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PS5가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리모컨에 있습니다. 메뉴를 누르고 누르면 게임 막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당신의 사진 모드, 언어 세로 고침 속도, 동작 감소, 검은색 UQ, 화면 크기, 십자선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분명히 PS5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설정했다.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점은 4K 12.Hz이고 SDR인지 HDR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 표시기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자동 음향 매핑입니다. 브라비아 텔레비전을 사용하면 HDR 설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더 정확한 사진과 세밀한 세부 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화로 바꾸고 변수 세로 고침 속도를 켜겠습니다. 이제 다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돌아왔으니 여러분은 그것이 가변 세로 고침 속도 HDR을 지원할 것이며 자동 낮은 지연 시간을 지원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80p의 경우 똑같습니다. 이제 이 TV가 1440을 지원하는지 궁금하다면 P는 PS5의 특정 형식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게임은 크루2라고 불린다. 그렇게 많이 재생하지는 않지만 그냥 화질을 보여줍니다. 게임 모드와 게임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이 메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크랭크하지 않을 겁니다. 밝기는 30%로 텔레비전이 매끄럽게 조정됩니다. 검은색 레벨은 회색 크기에 조금 더 많지만 기조 매핑을 통해 말했듯이 이것은 개발자들이 이 게임을 할 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에 기반한 정확한 그림입니다. 모든 소니 TV처럼 컬러 과학은 뛰어나다. 조금 있다가 그림 테스트를 진행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제작진과 함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는 PS5에서 전환합니다. 이제 우리는 엑스박스에 있고 TV와 표시 옵션에 들어가자. 그리고 여러분은 120Hz에서 4K를 표시합니다. 1440p의 선택권은 이 콘솔에서도 없습니다. 여기에 게임을 로드한 후 당신은 그것이 4K를 표시하고 가변 세로 고침 속도가 거기에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버튼을 몇 번 눌렀다. HDR SamBit 2020 SamBit를 표시합니다. 하늘에 많은 세부 사항이 보여서 선명합니다. 여기 지늘게 정말 좋은 그림자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보면 엑스박스나 PS5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콘솔이 모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제 생각에는 PS5가 최적화될 것입니다. 게이머라면 이 TV는 144Hz 또는 165Hz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120Hz 게임에 좋은 사진이 있는 ATV를 찾고 있다면 이 TV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1440p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색상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소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색상 과학을 자랑합니다. 현재 TV가 SDR 모드에 있고 와우, 이것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검은색 수준과 색상을 보세요. 소니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색상을 만드는 방법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영화관 모드에서 훌륭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검은색 수준도 탁월합니다. 꽃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곧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 텔레비전의 특징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 트론입니다. 이 영화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볼 기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텔레비전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색조가 지나치지 않고 평온합니다. 보기 정말 좋네요. 여기 슈퍼맨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색깔은 정말 생생하고 그것들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좋은 피부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튜브의 스트리밍입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의 불을 보면 그림자 세부 사항은 꽤 좋아 보인다. 현재 텔레비전은 SDR 모드에 있고 대담의 작은 클립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텔레비전에 만족하실 겁니다. 또한 영화 브레이브의 다채로운 클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히 그녀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마음에 듭니다. 곰에 좋은 그림자 세부 사항이 있고 모든 배경을 보고 다른 색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 프로파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SDR 모드에서 TV가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세요. 흥미로울 것입니다. 현재 텔레비전은 생생한 모드입니다. 일부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밝기와 컬러의 생동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 아닙니다. 이제 표준 모드입니다. 일반적인 텔레비전 시청에 적합할 수 있으며 적당히 편안한 시청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영화 모드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밝기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약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청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모드는 어둡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에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진 모드, 당신이 컴퓨터에서 이 TV를 사용하고 이 TV는 IMAX 향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텔레비전을 HDR로 바꾸겠습니다. 생생한 모드가 있지만 그렇게 멋지지 않다. 소니엔 다른 설정이 있다. 텔레비전을 다른 모드로 바꾸어야 하나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표준 모드입니다. HDR은 영화 모드가 SDR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훨씬 평평해 보인다. 저기 영화 모드가 있어서 제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림자 세부 사항을 조금 더 나타내고 영화 모드와 전문 모드가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평온한 사진 모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IMAX를 향상시켰다. 이제 우리는 도비 비전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이것이 도비 비전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각의 생생한 모드를 보세요. 사실 정확도로는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어두운 영화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장면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비의 시각이 밝고 훨씬 자연스럽게 보인다. 나는 포화도를 많이 볼 수 없다. 실제로 정말 깨끗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도비의 시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앞뒤로 전환하자 밝기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정, 나는 영화관 모드의 SDR을 여전히 좋아한다. 저도 영화 모드와 HDR을 좋아합니다. 토막의 시각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토막의 시각이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 프라임을 끌어올려 몇 가지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장된 교정 모드가 있어서 끄거나 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정 모드는 아마존과 소니에 의해 미리 설정되어 가장 좋은 사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모두 서버를 통해 구성됩니다. 넷플릭스를 열면 교정 모드가 내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이것은 매우 멋지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교정하고 싶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회사의 원래 영상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제공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소니의 그림 코어에도 이 내장된 교정 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면을 더욱 어둡게 설정하지만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상태를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텔레비전을 좋아하고 그것을 보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옵션은 소니와 이 회사들에게 특유한 것이 될 것이며 추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교정된 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소니 브라비아호와 많은 소니 TV가 서버에서 나오는 교정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TV는 그것이 원래 촬영되려는 방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얻은 모델 번호에 따라 실제로 조정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TV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 표현도 꽤 만족스럽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텔레비전이 영화관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초당 24프레임 모션을 포착합시다. 이런 프레임 속도는 가장 매끄러운 화질은 아닙니다. 생동감을 올리면 일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표준 아래 상단선을 보면 생생한 것보다 더 맑게 보일 수 있는데 작은 선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모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 모드는 정말 어두운 차분한 사진과 IMAX 향상 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 모드에서 선명도 설정을 확인하고 살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예리함, 현실 창조와 같은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조금만 깨끗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것은 정말 좋은 그림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모션을 사용할 때 모든 영화, 모든 프로그램은 조금 다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하지만 자동 사전 설정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여전히 조금의 재질이가 있지만 여기서 내려가서 필름의 부드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조정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부드러운 영화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메라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당 60프레임의 영화와 같은 모션 블러를 얻으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선명함이 있어서 그림이 훨씬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것이 꺼졌을 때 그렇게 생겼습니다. 또한 동영상과 영화에 문자로 동작을 보냈으므로 낮거나 높은 상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높은 상태에서 선을 보면 더욱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낮게 다시 만들자 초당 60프레임을 확인하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것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생생한 모드로 전환해보세요. 다른 사전 설정에서도 여전히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화질을 얻고 싶다면 초당 60프레임 콘텐츠는 분명히 훨씬 더 매끄러운 화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초당 프레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LEDV가 탁월한 품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주변에서 조금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보인다. 이제 기억하세요. 나는 텔레비전이 영화관 모드에 있어요. 다른 사진을 프로파일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더 악화되지 않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이미지 주위에 후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밝은 텔레비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 위에 좋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화면 효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있는 몇 가지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러운 화면 효과에 관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A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조명을 제어하고 일관된 화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실시간 세계에서는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테스트 환경에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데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흰색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조금 포도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유니폼을 입었어. 그러니 너희 생각을 알려줘. 친구, 이 사진은 좋아 보인다. 이 데모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약간 흐릿함입니다. 이는 주위 건물 가장자리를 자세히 볼 수 있는 해상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p 컨텐츠라는 점에서 선명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는 이 부분을 담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가 탁월한 처리 기술로 상당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특정 데모를 검토하면서 화면 확장과 디스플레이 영역 활용 혹은 오래된 영화 등을 새롭게 구성할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화면을 완전히 채우지 않지만 우리는 매우 좋고 크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 나는 그냥 그것을 720p 테스트를 당기고 싶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720p는 텔레비전에 최적화된 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사진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통 고급이 좋지 않다면 저는 거기서 가장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가장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20p로 전환했을 때 여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매우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 당신이 고급 720p를 원한다면 당신이 거의 도착할 것이다. 1080p는 당신에게 최고의 화질을 제공할 것이다. 제가 테스트한 후 이 TVI는 그것에 대해 나쁜 점을 너무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촬영 당시 이 주제에 대해 언급했었고 녹음을 하면서 오디오 시스템에 신경 쓰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를 정확히 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옆에 스피커가 있고 아래에 스피커가 있고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디오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내장된 스피커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있는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니터의 규격을 끌어올렸고 저는 비교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공간 규격은 훌륭하지만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세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저는 엑스큐시일과 브래비아 파워의 65인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엑스큐시일은 2023년과 브래비아 파워의 2025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 다 VA 패널이 있고 둘 다 셴피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색깔을 많이 줄 것입니다. 엑스큐시일이 더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X91은 인지적 XR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라비아 5는 I와 함께 새로운 XR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나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둘 다 구글 TV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 목소리에 새로운 줌 기능이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주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대화에 문제가 있다면 이 새로운 음성 줌은 기본적으로 그 특정 채널이 분명하게 들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많은 사양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191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다. 브라비아 4의 비교로 가자 55인치까지 85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98인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패널 유형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모두 샌비트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 보통 더 선명한 화면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화소 밀도를 보면 55인치는 80ppi를 가지고 있고 85에 도달하면 52ppi를 볼 수 있습니다. 4키가 그렇게 많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을 크게 만들면 모든 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화소 밀도입니다. 모두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사양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텔레비전에는 지역 악마 구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모두 ATC 3.5 TV 튜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i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은 것 같다. 다른 모델로 가면 더 큰 오디오 시스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입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니의 웹사이트로 가자. 이것은 브라비아 5입니다. 65인치를 여기서 체크아웃 했습니다. ITV에는 XR 프로세서와 몇 가지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루미아 프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레벨에 대해 더 많은 잉크를 만들 수 있는 대비 부스터를 가지고 있다. 선명한 이미지, 운동의 선명함, 내가 비디오에서 보여준 일부 물건, 생생한 색깔, 또한 우리가 미니 LED 기술, XR 백라이트 크리스탈 그림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정보가 웹사이트에 있고 소니는 TV 작동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제가 TV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오래 시도해 보려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비교 비디오를 만들어서 사양과 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MAX와 같은 여러 기능을 테스트했으며 DTX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훌륭한 소리를 내며 내부에 X균형 스피커가 있습니다. 또한 측면 발사 스피커로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여기는 그 명확한 목소리의 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라운드 소리가 있다면 중앙 채널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D 서라운드 스케일링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싸는 소리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측면 스피커가 있습니다. 만약 브라비아 호환 사운드바를 추가한다면 그것은 텔레비전과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멋진 기능입니다. 앱은 다운로드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사양을 검토하면서 이 TV로 얻을 수 있는 기대치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TV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초기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시스템을 살펴보고 설정하겠습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하면 구글 TV나 기본 TV로 설정할 수 있다. 와이파이 또는 그 설정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기본 TV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구글 TV로 설정할 것입니다. 소니와 같은 모든 종류의 구글 TV를 설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코드를 스캔하고 구글 홈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격 제어로 계속 설정할 수 있도록 눌러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단지 와이파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메일 계정을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계속해서 허용하고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음성을 알 수 있도록 음성 일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결과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구글 홈 장치로 제어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응용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하려면 원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좋은 환영 스크린 브라비아를 얻어 브라비아 TV 경험을 설정합니다. 시작을 누르면 텔레비전의 음성 인식을 위한 또 다른 화면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맞춤형 조정을 계획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케이블 상자, 위성 상자 같은 물건을 뒤에 꽂았다면 가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면 가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다면 가서 그것을 선택하세요. 벽에 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내장된 스피커의 경우 당신은 이런 음향 오디오 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정을 진행합니다. 음향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 텔레비전은 애플 에어플레이와 홈키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계단이 더 있습니다. 소니의 사진 서비스는 12개월 동안 5개의 무료 영화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거기서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고 브라비아 커넥터를 사용하여 TV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가져와 운영체제를 설정하여 여러분이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텔레비전에서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당신은 스크린 보호기를 구글 사진으로 설정, 그래서 당신은 또한 여러 사람을 텔레비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모두도 있습니다. 이제 운영체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글 TV가 구글 TV를 무료로 생방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널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검색하면 이 목록에 올라갈 것입니다. 당신은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Common for Bravia 앱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텔레비전을 교정하며 설정해서 채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작업을 다룹니다. 당신은 입력 메뉴를 통해 브라비아 동기화를 제어하고 시더 채널이나 소니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HDMI 상과사는 120Hz를 지원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장치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4K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수 세로 고침 속도를 통해 이런 점을 보완하며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30와 충분한 제어를 위한 스토리지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는 약 16GB의 내부 저장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TV를 처음 설정할 때 에너지와 전원 동작을 보여주는 환경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입력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박스나 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텔레비전을 켜면 마지막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드로이드 장치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헤드폰이나 스피커와 쉽게 페어링할 수 있어 유용성이 큽니다. 제 의견에는 이 TV는 훌륭하고 품질 측면에서 적합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특히 영화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TV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게임에 정말 좋지만 우리가 시장에 나오는 많은 회사에서 본 이러한 모든 사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니가 소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비싸게 될 것이지만 다른 텔레비전과는 달리 이런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후속 비디오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정보를 이 비디오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소니 텔레비전을 찾고 있다면 당신이 더 극단적인 밝은 텔레비전을 원하지 않는 한 이것은 세올 또는 9 시리즈를 얻기 위해 심지어 수천 달러를 더 지출하지 않고 사이에 좋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저는 기술자 스티브입니다. 보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당신을 찾을게요. 평화.